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이게 진실과 소통이라는 참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으면서도 때론 좀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두 개념의 관계를 되게 흥미롭게 다루고 있어요. 네, 맞아요. 보통은 뭐 진실을 말하는 게 당연히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정말 그럴까? 우리가 진짜 철석같이 믿는 그 진실이라는 게 과연 객관적인 걸까? 뭐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오늘은 진실을 확 밝히는 것과 또 관계를 지키는 것, 이 사이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주제예요. 우리가 이게 팩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 해석이나 뭐 감정 같은 게 덧붙여진 일종의 이야기일 수 있는지. 아, 이야기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또 어떻게 나눠야 진짜 소통이 될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자료인 것 같아요. 자료 초반에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어요. 진실은 폭로가 아니라 공명이다. 이게 확 와닿으면서도 약간 아리송하기도 하고요. 네네. 우리가 흔히 진실이라고 말하는 게 결국은 뭐랄까 각자 가진 기억이나 감정, 관점 이런 걸로 좀 재구성된 약간은 주관적인 그림 같은 거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하긴 당장 어제 일도 뭐 완벽하게 기억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아,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우리가 이것 봐, 이게 진실이야 하고 딱 내놓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수많은 사실 조각들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뭐 기억에 남는 것들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 내 안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내 안의 이야기. 네. 비유하자면 뭐랄까 영화 감독이 엄청나게 많은 촬영 분량 중에서 딱 몇 장면만 골라서 편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요.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의 영화가 될 수 있듯이 아하. 여기에 또 우리 감정이나 해석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뭐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나의 관점이 담긴 진실 이야기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통찰인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실을 말한다는 게 그냥 정보를 딱 전달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내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좀 강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료에서 내가 말하려는 그 진실을 과연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정말 진실의 전부일까? 이렇게 묻는 거군요. 네, 맞아요. 듣고 보니 때론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책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을 나누려는 목적이 사실은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방식이 오히려 상대방을 너무 힘들게 하거나 뭐 관계에 금이 가게 한다면 그건 원래 목적에서 좀 벗어나는 거겠죠. 그렇네요. 특히 우리가 제시하는 진실이라는 게 어쩌면 전체 그림 중에서 뭐 나한테 유리하거나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딱 잘라낸 일종의 편집본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편집본.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네. 뭐 유발 하라리 같은 학자도 인간 문명 자체가 사실 거대한 이야기, 어떤 픽션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개인의 자아나 우리가 믿는 진실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뭐 이런 통찰과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진실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다고 해서 그럼 뭐 무조건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말, 아첨 같은 걸 하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아, 그럼요. 당연히 아니죠. 자료에서 진정성의 전달, 그리고 공명, 이걸 되게 강조하던데 이건 그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게 단순히 솔직함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다른가요? 네, 뭐랄까 방어적이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이게 팩트야 하고 딱 들이미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좀 솔직한 감정이나 의도 이런 걸 전달하려는 노력에 더 가까운 거죠. 아,
마음 중심의 정직함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공명이라는 건 단순하게 정보만 주고받는 걸 넘어서요. 서로의 감정이나 뭐 의도 같은 걸 깊이 이해하고 좀 긍정적인 연결감 이런 걸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연결감이요? 네, 마치 그 소리굽새 두 개가 같은 주파수로 같이 울리는 것처럼요. 아하, 네네. 마음하고 마음이 통하는 느낌? 뭐 그런 거죠. 단순히 1 더하기 1이 그냥 숫자 2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더 깊은 울림이나 이해, 때로는 뭐 새로운 생각 1 plus 1 equals 2.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시너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자체를 딱 던지기 전에 먼저 상대방하고 좀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공명의 장,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안에서 진실이 훨씬 더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의 핵심은 결국 진실의 가치라는 게 그 내용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소통되고 서로 공명을 이루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폭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이해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게 목적일 때 진실이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하고 빛을 낸다는 거죠. 와,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상대방과 연결되려고 시도하는 것, 즉 공명을 향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아, 오늘 청취자님의 자료 덕분에 진실과 소통에 대해서 정말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딱딱한 사실로서의 진실이 아니라 뭐랄까 우리 각자의 해석과 감정이 담긴 이야기로서의 진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날카롭게 통로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서로 울림을 만들어가는 그런 소통의 중요성, 이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만약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좀 어려운 이야기 아니면 좀 의견이 다른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 있잖아요. 네, 많죠. 그때 소위 팩트부터 막 늘어놓기 전에 잠깐만 멈추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먼저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공명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한다면 아, 공명을 먼저? 네, 그렇게 한다면 그 대화의 결과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공명을 먼저 생각하는 대화. 네, 청취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